중에 전문가나 그 언론들이 먼저 사업을 선별해야 됩니다. 쟁점 사업을 먼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걸 민간에다가 맡기면 예를 들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을 해준다든지 옴부즈만 제도 같은 옴부즈만 제도 같은 거를 만들면 그러면 1년 내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을 정부 돈을 들여서 좀 점검할 민간의 용역을 준다든지 이게 가능한가요? 예,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그룹 쪽은 이제 보조금 평가, 존치 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서 많이 의견 수렴을 하고 지구조의 경우에도 우리 재정기획보좌관님도 예전에 참여하셨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구조가 뭐가 필요한지 지출구조 조정이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국민들께서 직접 제안하는 부분은 요번에 의견을 듣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죠. 이번에도 제가 사실 지시를 해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받았잖아요. 예, 얼마 동안 받았죠? 저희가 한 열흘 정도 받았는데 열흘 정도. 실제로 한 60여 개밖에 안 들어왔고 대부분은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게 근데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 그거 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견 받는 거? 의견 내셨어요? 저희는 따로 이번에 정창수 소장님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거의 한 4, 5조 정도는 요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비슷한 한번 회의를 의견들을 평소에 했습니다. 이런 갖고 회의를 있어서. 한 달 전에. 근데 이것 역시 여기도 전문가분들은 중요한 것 몇 가지 관심 있는 부분을 보시지 전체를 보지 못하죠. 전체를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예산정책처가 그런 취지로 원래 만들어졌고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긴 하죠. 국회 예산정책처. 맞습니다. 의회에 보내면 예산정책처에서 세부 사업을 다 검토하고요. 국회에 또 예결위에 각 상임위 예결위에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뭐 국가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엉터리는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백조 원의 예산서가 어쨌든 엄청난 분량의 예산서가 올라오잖아, 그죠? 그럼 그 안에는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 억짜리 다 있는데 그걸 심의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게 삭감되는 것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정치적 쟁점되는 것들, 뭐 몇백억짜리, 뭐 몇십억짜리, 특별히 문제되는 거 이런 거나 하지. 정말로 생활상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자세히 해서 삭감한 사실을 본 일이 없거든요. 그게 제대로, 물론 뭐 우리 예산실에서 아주 치밀하게 잘 짜서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1%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국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도 제가 볼때 크게 바뀔 것 같은데 이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명의 국민이 이해를 하면 나라가 혁명이 되겠죠. 어쨌든 그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민간단체들이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예, 저기 예산정책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예산 NGO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쪽에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조금 더 넓히고 제가 또 생각으로는 뭐 전국의 행정학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연구 과제도 주고 네. 추가로 그런 뭐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대통령 제가 예결위 간사 출신으로 국회 예결위 간사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공개성도 좀 미비한 게 있고 또 그 공개된다 하더라도 투명하지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와중에서 전문성도 좀 결여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 저기 예정처 출신의 분도 계시고 기재부도 계시지만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들 안에서도 그렇게 견제나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구조적으로 아니고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좀 걸러지는 자율적 시스템이 가장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전문 영역으로 넘어가면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처에서 줄이고 부처에서 또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것을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요구는 기재부에 가서 하고 줄이는 요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에서 어쩐 약간의 실링의 개념처럼 많이 줄이는 만큼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들이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죠. 조정의 결과물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 좋은 생각이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다 맞는데,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걸러내고 해야 된다는 건 다 맞는데, 공자님 말씀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쉽지 않더라. 뭐,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를 사실 논의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저희가 만들고요. 저희 비서실 내 우리 회의체에서도 한번 논의하고 네. 부처하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사실 민간단체에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차라리 좀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뭐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금 초반이지만 굉장히 열띤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민간 전문가들께서 가지고 온 좋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먼저 세 분의 민간 전문가들이 가지고 오신 제안을 듣고 그리고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부처 공무원들과 예산실에 또 토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서의